비타민 C 앰플 잘못 썼다가는 피부가 완전히 난리가 나거든요. 비싸기는 진짜 비싼데 잘못 쓰면은 돈만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브랜드의 이라는 제품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요즘에 피부 관리를 위한 비타민C 화장품이 대세 중에 대세인데요.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자, 오늘은 이 비타민C 화장품이 왜 좋은지, 이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 리스트에는 무엇이 있는지 싹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기초 화장품은 뭘 써야 하는지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늘 두 가지는 꼭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습제이고 두 번째는 선크림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신다면 저는 그 다음으로 비타민C 화장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건 비타민C가 피부에 주는 엄청난 효능 때문인데요. 거의 만능치트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타민C는 피부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기능으로 피부 노화를 막고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여 피부색을 밝게 만드는 미백 작용도 갖고 있죠. 자,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콜라겐의 안정화에 기여하여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피부 장벽 강화나 피부 면역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고요. 따라서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신다면 이 비타민C 화장품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비타민C가 피부에 좋은 거는 잘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지금부터 이 비타민C 화장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타민C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순수 비타민C, 즉 L-아스코빅 액시드와 비타민C 유도체가 그것입니다. 비타민C 유도체 안에는 여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아스코빌이라 이름이 붙은 성분은 모두 비타민C 유도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L-아스코빅 액시드는 말 그대로 오리지널 비타민C이기 때문에 피부에 가장 강력한 효능을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다만 공기나 빛, 열에 의해 쉽게 산화되어서 효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순수 비타민C는 갈색병에 담아 산화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하고 사용할 때도 최대한 공기나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죠. 자, 반면에 비타민C 유도체에는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테트라헥실데실 아스코베이트와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는데요. 자, 이들은 모두 순수 비타민C를 좀 더 안정적인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성분으로 첨가되기도 쉽고 피부 자극도 덜한 장점이 있죠. 대신 그만큼 항산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비타민C 성분이 들어있든지 간에 우리가 비타민C 화장품을 쓸 때 꼭 지키면 좋은 중요한 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타민C는 정말 공기와 빛에 약하기 때문에 산화 반응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부터 제품의 포장이 공기와 빛으로부터 내용물을 잘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갈색병이나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펌프의 형태가 좋고요. 이 단지형 제품은 공기 노출이 많아 좋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도 뚜껑을 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 산화를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가능하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비타민C의 농도를 잘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 농도가 높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피부 상태에 맞는 농도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죠. 통상적으로 5%에서 20% 사이가 피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20%를 넘어가면 오히려 비타민C의 피부 흡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면 20%에 가까운 농도를 쓰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요. 자, 하지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면 낮은 농도에서 시작하여 피부 반응을 보고 조금씩 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피부의 pH가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C는 pH 3.5 이하의 산성 환경에서 가장 흡수가 잘 되는데요. 따라서 사용하기 전에 피부의 pH를 가능한 산성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산성 클렌저나 약산성의 토너를 미리 사용하여 피부의 pH를 어느 정도 약산성 상태로 만들어 놓은 뒤에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고 나서 바로
바로 보습제를 바르면 피부의 pH가 급격히 상승하여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앰플 사용 후 시간 텀을 충분히 두고 다음 스킨케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 순서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할 때는 이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 사용하면 되고요. 세안하고 바로 쓰셔도 좋고, 토너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 세안 후 토너로 피부를 정돈한 뒤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충분히 흡수시킨 뒤에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이 사용 시간에 대한 팁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비타민C 화장품을 나이트 크림용으로 밤에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아침에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특성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 낮에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제품이나 성분 종류에 따라 권장되는 사용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L-아스코빅 애시드는 햇빛에 의해 쉽게 분해가 되니 밤에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비타민C 유도체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해도 괜찮겠죠. 자, 다만 아침에 사용한다고 하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발라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비싸다고 아껴 쓰다 보면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비타민C가 이미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산화되면 효과도 떨어지고 피부에 자극만 유발할 수 있죠. 제품이 노랗게 변색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질감이 바뀌었다면 산화되었다는 신호이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 비싸다고 절대로 아껴 쓰지 마시고 산화되기 전에 열심히 사용해서 비타민C의 효과를 꼭 체감하도록 하시고요. 이 L-아스코빅 애시드처럼 안정성이 낮은 이 순수 비타민C를 함유한 제품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 화장품만 쓰는 것도 좋지만 원장님, 저는 더 욕심이 나요. 피부에 더 좋은 건 없나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른 성분을 함께 추천을 드리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인데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세포 안에서 항산화 기능을 하는 반면에 비타민 E는 지용성이라서 세포막에서 항산화 기능을 수행합니다. 즉 서로 다른 곳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쓰면 항산화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죠. 자, 게다가 비타민 E는 비타민 C의 산화를 막고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쓰면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페룰릭산입니다. 이 성분은 식물의 세포벽에서 찾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피부의 콜라겐 분해를 막고 주름이나 기미를 예방하는 데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세 번째는 히알루론산인데요.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비타민C와 함께 사용을 하면 비타민C의 미백,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더 환하고 촉촉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다만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지므로 가급적 저분자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주변 환경이 건조하면 히알루론산이 거꾸로 피부 안쪽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사용 후 반드시 밀폐 효과가 있는 보습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비타민C와 같이 쓰면 위험할 수도 있는 성분들이 존재하는데요. 비타민 A 계열인 레티놀과 아하, 바화와 같은 각질 정리 성분들이 대표적입니다. 레티놀은 피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노화 방지에도 아주 효과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C와 함께 쓸 수만 있다면 피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둘 다 피부 자극감이 심한 편이라 잘못 병행하면 자극이 더 심해지면서 홍조, 건조감, 트러블 등을 유발할 수도 있죠. 자, 만약에 이러한 성분들을 비타민C와 꼭 같이 써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둘 다 동시에 쓰는 것은 피하고 하나를 먼저 시작해서 피부를 적응시키고 난 뒤에 괜찮다 싶으면 그때 다른 성분을 추가하는 게 좋겠고요. 자, 또한 이 각각을 다른 시간대에 사용해서 자극감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비타민C는 아침에 사용하고 레티놀은 밤에 사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쓰는 비타민C 화장품은 바로 스킨수티컬즈의 C 페롤릭이라는 앰플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정말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30ml에 20만원 중반대의 가격이니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비싼 화장품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비타민C 앰플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C 페롤릭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타민C, 비타민 E, 페롤릭산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C만 제대로 들어있어도 좋은데 여기에 같이 쓰면 좋다고 말씀드린 비타민 E와 페롤릭산까지 들어있으니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저는 한번 사용할 때 3-4방울 정도를 덜어 손가락 끝으로 얼굴이나 목에 골고루 펴바르는데요. 물같이 흐르는 제형이라 바르고 톡톡 두드리면 금방 흡수가 돼요. 성분 자체가 순수 비타민 C인 L-아스코빅 애시드이기 때문에 아껴 쓰지 말고 한두 달 안에 한 병을 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애초에 용량이 작게 나온 것도 사실 산화되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거든요. 원장님, 아무래도 너무 비싼데 좀 더 저렴한 제품은 없을까요? 조금 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닥터 디퍼런트의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15ml에 4만원대니까 C 페롤릭과 비교한다면 약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L-아스코빅 액시드, 비타민 E, 페롤릭산이 모두 들어가 있어 가성비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어떤 제품이든지 처음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신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보다 따갑고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새로운 화장품을 시도할 때는 처음부터 막 바르지 마시고 항상 소량을 팔이나 귀 뒤쪽 같이 덜 민감한 피부에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빈도도 처음부터 매일 사용하기보다는 2-3일에 한 번씩 써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점점 빈도를 늘려가는 게 좋죠. 평소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화장품을 조금만 바꿔도 피부가 뒤집히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추천드린 제품도 성분만 따진다면 아주 좋은 제품들이지만 모두에게 잘 맞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꼭 해당 제품들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화장품 리스트에 꼭 추가되면 좋은 비타민C 화장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피부를 확실하게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